안녕하세요. 이름 공유 오피스 가맹점주를 위한 상담 매뉴얼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유 오피스 운영에서 상담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이후 모든 운영 리스크를 결정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이 매뉴얼은 말 잘하는 상담이 아니라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상담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어떤 질문은 지점에서 판단하고 어떤 기준은 반드시 본사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상담 단계에서 미리 차단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상담을 잘하기 위한 화법이나 영업 기술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준 정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매뉴얼이 왜 필요한지와 상담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인식을 짚고, 실제 상담을 시작하기 전 지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이후에는 비상주 상담의 기본 원칙과 계약 전에 반드시 안내해야 할 기준을 다루고, 특히 최근 이슈가 많은 법인사업자 비상주 상담에 대해서는 최신 행정 기준과 지역별 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주 계약 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상담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상담 매뉴얼의 가장 큰 목적은 모든 가맹점이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담 경험이 많든 적든 개인의 판단이나 노하우에 따라 안내가 달라지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름 공유 오피스에서는 상담을 개인 역량이 아니라 표준화된 운영 절차로 관리합니다. 특히 공유 오피스 상담은 단순한 공간 안내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법인 등기, 세무서 실사와 같은 외부 행정 절차와 직접 연결되는 계약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표현이 애매할 경우 계약 분쟁, 행정 반려,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책임은 지점 운영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잘못된 안내는 고객 불만을 넘어 본사와 가맹점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가맹점 운영에도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옵니다. 이 매뉴얼은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은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기준 중심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최근 비상주 사무실에 대한 세무서와 지자체의 관리 기준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제공하는 형태의 비상주는 업종에 따라 등록이 제한되거나 지역별로 주소지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역별 기준에 따라 비상주 주소지 등록이 반려되거나 사후 점검 대상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 단계에서의 한마디 애매한 표현 하나가 이후 행정 반려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은 영업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실제 운영을 위한 기준서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맹점주가 고객의 요구나 압박 때문에 무리한 안내를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최신 행정 기준과 실제 현장 사례를 반영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이 매뉴얼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인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영업이 아니라 조건 안내입니다. 고객 유치를 위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제한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불확실한 안내는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등록부터 해보세요. 같은 표현은 이후 분쟁과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상담은 가능이 아니라 가능 여부 검토 어플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즉답하지 않고 확인 후 안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주와 법인 상담은 항상 보수적인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제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문의 유형 확인입니다. 상주인지 비상주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신규 등록인지 주소지 이전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실제 사용 목적까지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업종과 지역별 기준 확인입니다.
업종에 따라 비상주 등록이 제한될 수 있고, 특히 평택 지역은 행정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실과 서비스 제공 가능 범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 가능한 서비스, 계약 가능 기간과 조건, 진행 중인 프로모션 여부까지 상담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설명을 많이 할 때가 아니라 첫 응대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전화나 방문 응대 시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표준 멘트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름 공유 오피스.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지점명과 공식 채널임을 먼저 명확히 하고 이어서 어떤 내용으로 문의 주셨을까요? 라고 질문해 문의 유형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응대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사 후 이용 예정 형태와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확인 후 안내한다는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사용 금지 표현입니다.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일단 해보세요. 같은 표현은 이후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응대는 확인된 내용만 안내하고 응대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비상주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주 사무실은 모든 업종과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비상주는 선택적 서비스이며 관할 기관과 지역 기준에 따라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초기 단계에서 업종별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역 기준에 따라 제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역별 행정 기준은 서로 다르고 특히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역에 따라 비상주 주소지 등록이 불가하거나 검토가 강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평택 지역처럼 실제로 등록이 불가했던 사례가 있는 지역은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상주 상담은 가능이 아니라 가능 여부 검토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고객의 요구보다 행정 기준을 우선으로 안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확실한 안내는 결국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비상주 상담에서는 업종에 따라 처음부터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유흥 및 사행성 업종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과 게임장, 사행성 게임 관련 업종과 성인용품 판매업은 비상주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금융, 대부 투자 관련 업종입니다. 금융업, 대부업, 투자자문 투자일임업, 가상화폐 및 코인 관련 업종, 보험 대리점과 보험 중개업 역시 비상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약국 관련 업종은 비상주 주소지 등록이 불가합니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과 한약국,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모두 제한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판매업 중 특정 신고허가 업종 역시 비상주 제공이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중 특정 품목, 통신 판매 중개업, 여행업과 렌터카 사업은 제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앞 장에 이어 비상주 상담 시 추가로 주의해야 할 업종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직업 소개소와 유료 직업 정보 제공업입니다. 직업 소개소, 유료 직업 정보 제공업, 인력 파견업과 헤드헌팅 관련 업종은 비상주 제공이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방문 요양과 건강관리 관련 업종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간병인 파견 서비스, 재가 장기 요양기관은 비상주 주소지 등록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관련 업체 및 명의대여 의심 업종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대기수질 관련 환경업체, 실체 없는 명의대여 의심 업종, 세무법무 대행 성격의 업종 역시 비상주 제공이 어렵습니다. 이 업종들은 업종명만 확인되면 추가 검토 없이 제한 사실을 바로 안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조업 비상주 등록 기준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비상주 등록이 제한된 업종입니다. 제조업은 실제 생산시설이 필요한 업종으로 간주되며 관할 세무서 기준에 따라 비상주 주소지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외주 생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필요 서류 제출 시 검토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주 생산 계약서, 제조 관련 거래 계약서나 발주서, 사업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단계에서도 가능이라고 안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 시에는 서류 제출 후 검토 대상이며 제출하더라도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세무서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지점에서 임의로 가능 여부를 확정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도매업은 원칙적으로 비상주 등록이 불가한 업종입니다. 도매업은 실물 거래와 물류 보관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종으로 판단되며 관할 세무서 기준에 따라 비상주 주소지 등록이 제한됩니다. 다만 모든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 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거래처와의 거래 계약서, 납품 계약서 등 거래 실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창고 임대차 계약서나 물류 보관 위탁 계약서 등 물류 보관에 대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즉시 반려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최종 등록 여부는 관할 세무서 판단에 따라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상담 단계에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매업 상담은 가능 안내가 아니라 검토 대상 기준으로만 진행합니다. 비상주 업종 관련 안내는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제조업과 도매업 등은 가능이 아니라 서류 제출 후 검토 대상입니다. 둘째,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 같은 예외 가능성 단정 안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셋째, 등록 여부는 관할 세무서 판단에 따라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합니다. 모든 상담은 표준 안내 멘트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지점의 임해 판단으로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 비상주 상담은 개인 사업자와 기준이 다릅니다. 현재 법인 비상주에 대해서는 단속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주소지 대여만으로는 정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사업 공간과 인적 물적 실체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나 형식적 운영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는 법인 비상주 등록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인 비상주 상담에서는 가맹점 자체 판단으로 예외 안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될 수도 있다, 일단 해보자 와 같은 가능성 암시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안내는 본사 지침과 관할 기준을 기준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 확인 후 안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비상주 문의가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 멘트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먼저 평택 지역 법인 비상주 문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현재 평택 지역에서는 법인 사업자의 비상주 주소지 등록이 관할 기준에 따라 반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점 판단이 아닌 세무서 기준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소지 대여만으로는 정상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다는 점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상주 안내를 이어가기보다 상주 사무실 형태로 전환 안내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제 사업 공간이 제공되는 상주 사무실 형태로는 검토가 가능하니 해당 방식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인 비상주 상담은 이와 같은 표준 멘트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지점에서 임의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법인 비상주 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과 안내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되던데요. 임시로 쓰시다가 이전하시면 됩니다. 일단 계약부터 진행해보죠. 와 같은 표현은 모두 금지입니다. 또한 법인 비상주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 불가가 원칙인 대상입니다. 고객 요구로 원칙을 변경하거나 가능성을 암시하는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인 비상주 상담은 불가 원칙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상주 사무실로 전환 안내하는 것이 기본 대응입니다.
법인 비상주를 강하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첫째,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 등기 비용이 발생하며 비상주로 설립할 경우 해당 비용은 전부 고객 부담입니다. 둘째, 비상주 등록이 반려될 경우 주소지 재변경과 추가 등기 비용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상주 계약 금액은 반려 사유로 환불되지 않으며 등기 비용과 행정 처리에 따른 손실은 가맹점이나 본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이러한 비용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기업의 경우 상주 계약에서 비상주 계약으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상주로 이용 중인 상태에서는 계약 형태 변경이 아닌 기존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주에서 비상주로 전환할 경우 등기상 주소 변경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등기 비용과 행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 계약은 선납 형태이기 때문에 반려 시 환불이 어렵고 이러한 사유로 가맹점과 본사는 법인 상주 기업의 비상주 전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고객에게는 최초 계약 단계에서 계약 형태를 신중히 선택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비상주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의 실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사 결과에 따라 등록이 반려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비상주 등록이 제한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지역별로 등록 불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반드시 주소지 이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나 손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표준 고지 멘트를 사용해 안내하고 고객의 확인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다음 2차 교육에서는 비상주와 다른 성격을 가진 상주 상담 기준과 운영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